경매에 나온 부동산들은 모두 제각기 사연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매에 나온 집을 재수없는 집, 집터가 나빠 망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전 주인은 집과 서로 합이 안 좋았지만 새로운 주인이 정성껏 대한다면 가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좋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찰될 경우 20%에서 30%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매매보다 안전합니다. 일반 매매에서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법원 주도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아직도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경매 진행 시 해당 물건의 권리상 물리적 하자가 있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통해 보증금, 잔금을 돌려받고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의 실제와 다른 부분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경매 진행 시 책임의 소지는 법원과 매수자 본인 모두에게 있지만 일반 매매 시 책임의 소지는 매수자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면에서 일반 매매보다 쉽습니다. 법원에서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정가 또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정해준 것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책정하기 어려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일반 매매보다 대출이 더 쉽습니다. 물론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힘든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과 달리 장점 역시 많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경매로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기엔 부동산에 대한 구매 심리 자체가 제로입니다. 대출금리가 올라서 집을 소유하고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유주택자들은 이자 부담으로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누구도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기가 힘듭니다. 하락기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초보들은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초보들이 파는 부동산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을 때만을 기다린다고 그 시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런 불확실한 기대보다는 매번 할인가로 살 수 있는 부동산 구매법을 공략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열심히 살고 도전했지만 처음 겪었던 하락기로 인해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부지런히 걷고 있는데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거나 뒤로 후퇴하기만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경매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종잣돈도 다시 모았습니다. 그렇게 2015년 다시 도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2017년 시작한 하락 위기에도 소신껏 밀어붙였습니다. 모두가 얼음땡 당한 것처럼 멈춰 있을 때 적폐라는 꼬리표와 각종 규제를 견디며 내 공부를 했고 확신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시 돌아온 2022년 하락기에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돈을 버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가기 바쁜 와중에 전쟁이 끝난 후를 대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지금은 전쟁통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도 아니니 하락기의 뉴스가 우리를 부자로 가는 길을 막을 순 없습니다. 사지 말라는 것을 사라는 게 아니고 사야 할 부동산 물건을 하락기 상황에 맞게 사면 됩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는 접근성도 좋고 잘 알고 있으므로 거리가 멀고 모르는 지역보다는 수익을 내는데 유리할 것 같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이 정말 살고 싶었거나 원해서 사는 곳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잘 모르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재 사는 지역의 물건과 다른 지역의 물건을 비교했을 때 투자금은 같지만 전세가는 다른 지역이 더 높다면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투자입니다. 물론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동네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개발 호재나 위치를 파악할 때 기억하기 쉽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받은 후에 임대를 놓는다면 세입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가까운 거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의 목적이 수익성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경매 투자는 내가 잘 아는 동네 위주로 하겠다고 생각을 고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생활 반경 및 거주지를 생각하되 다양한 지역을 조사하면서 경매 물건을 찾다 보면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에 꼭 필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 및 현황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표제부에서는 상단에 기재된 주소와 원하는 부동산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소유자가 적혀 있으며 가장 하단에 있는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갑구에는 법적 다툼의 유무가 나타납니다. 만약 빨간색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현재는 해결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가압류, 가등기, 압류 등 소유권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중 게재된 순위번호에 의해 권리 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중요한 항목입니다. 등기 목적으로는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여기서 채권 최고액은 보통 빌린 금액의 110에서 130% 정도로 설정됩니다. 이렇듯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 이들 중 가장 먼저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말 그대로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압류, 담보 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이중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 담보 가등기는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당권과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내용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앞서 말한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파악합니다. 만약 경매 개시가 이들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부터 시작되었다면 나머지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제외한 유료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봐야 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정확한 정보를 찾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말 그대로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 및 세입자에게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낙찰받게 된다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뜨는데요. 위반 건축물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건축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 허가는 받았으나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용 승인은 받았으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상황.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무단 증축입니다. 불법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과 건물 위에 옥탑방을 축조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 사무소를 주택으로 개조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 벽을 허물거나 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것 등 많은 불법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반 여부는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축법을 위반했어도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으로만 판단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과 함께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입니다.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입자 유형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살고는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입자 등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 소유자가 변동될지라도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대항력 등을 파악해 배당 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반환해줘야 하는 보증금까지 생각해 입찰금을 산정해야 합니다.